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88만원이고요. 플러스 12만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방식은,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몰빵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여러 종목에 분산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100만원씩 쫙 뿌려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많이 매수하더라도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가면서, 그러니까 벌 때 적게 벌더라도, 이럴 때, 한꺼번에 큰 손실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하자. 한꺼번에 뭐 한 4, 50만원 날려버리니까 그 복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12월 달에 첫 번째 주에 거의 한 5, 60만원 버는 거를 그 다음 주에 한 방에 50만원대를 날려버리니까 다시 끌어올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버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이 잃지 않도록 위험 관리하는 게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건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좀 무리한 배팅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에 너무 압박을 갖지 않고 조금씩 계속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모이겠지 이런 느낌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약간 배팅하는 패턴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뭐 되게 뭐 크게 상승은 안 했더라도 정말 골고루 아름답게 상승을 했습니다. 0.68%, 0.66%, 독일 증시도 0.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3%에서 고르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보시면 뭐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 그거 아니다. 뭐 긴축할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그 시장이 안 믿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밀어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밀어올리니까 이게 국내 증시에 지금 반영이 계속 안 됐거든요. 미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미증시 위치로 보자면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고 여위에 있는데 우린 지금 뭐 여러가지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들에다가 미국 증시 눈치 보기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못 올라가고 계속 그냥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못 올라가는 사이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걸 따라잡는 의미로 그냥 한꺼번에 매수가 들어가고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는 외국인이 선물을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1조 6천억이면 평상시에 뭐 한 잘해봐야 3, 4천억 요 정도인데 1조 6천억이면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서 현물도 4,7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12월이 지금 다 돼가죠. 오늘이 20일이니까요.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서 휴일입니다. 그럼 빼고 나면 26일에서 3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날짜가 다 돼가니까 시장이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지금 주식을 담아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주주 여건 완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내 큰손들은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요건 하나가 안 돼버릴까 싶어가지고 이걸 비중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지금 눈치 보기에서 조금 좀 줄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매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지금 아마 28일이 거의 27일이 끝나게 되나요? 그리고 26일 날이 그게 되나요? 지금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으로 들어가면 27일 26일, 27일이 아마 끝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기산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증시가 12월 끝나고 내년 1월로 넘어갔을 때 하락한다는 그런 불안감만 없다면 최대한 많이 사는 게 낫겠죠. 삼성전자부터 우량주 큰 덩어리 망하지 않는 회사들 뭐
그 많죠 지금 국내 뭐 삼성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여기 때 5만 원대인가 여기서부터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밑에서부터 계속 샀기 때문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또 많이 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덩치 큰 종목 이런 굵직한 종목들을 막 매수를 해가지고 포트에 넣어놓으면 연말 지나면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며칠 안 남은 이 기간에 열심히 매수 주워 담자. 한국 증시 지금 완전히 이거 박연세일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데 우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직까지 한참 더 낮춰져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막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급하게. 그래서 선물 매수에다가 현물 매수. 앞으로 현물 매수로 더 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물 매수하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오늘 4천억대 매수했는데요. 이걸 현물을 더 매수하면 더 올라가겠죠. 우량주를 매수하면. 그럼 올라갈 걸 예상하고 선물을 또 매수를 해야 되겠죠. 선물 매수해놓으면 올라가면 그게 또 이익이 생기니까. 악재가 약간 생기더라도 현물을 계속 매수해버리면 지수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방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물을 1조 6천억이나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완전 상방적으로 그냥 주식을 쓸어 담는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대주주 요건 완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버리는 바람에 코스닥 좀 덩치 큰 종목들이 아마 그 개인 큰 손들이 아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요건 하나가 통과가 안 돼버리면 던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강한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이런 분위기라면 뭐 아주 돌발적인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계속 이쪽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일 방송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배당을 생각하고 그냥 그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느냐 아니면 배당 받았다가 뒤에 가서 빠져버리면은 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그냥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마감을 해갖고 이익 실현하고 좀 더 팔아야 되느냐 이건 내일이나 모레쯤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그 배당까지 생각하고 다음 주까지 홀딩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느냐 적어도 배당 기산일 그 다음날 이제 그 매매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팔든지 아니면 그 전에 배당 받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팔든지 이건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번 주 금요일쯤 판단하면 되니까요. 어쨌거나 그런저런 걸로 해서 시장은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길었는데요. 자, 그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뭐 그 특징주는 이월드 이 종목이 그 토스 관련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토스 저도 그 우리 아들 쓰는 거 보고 배워갖고 한번 써봤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자 막 주고 이러기 때문에 토스에서 다른 이 은행들에 있는 돈을 다 땡겨갖고 모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거의 뭐 금융계를 석권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토스 관련주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상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너무 늦게 봤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뒤에 봐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들어가고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계속 또 점으로 날아가진 않죠.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약간 뭡니까 이 틈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급등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 눈치를 못 챘다는 얘기죠. 토스 관련한 뭐 상장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돌발 뉴스에 떴기 때문에 워낙 그 매수세가 많이 몰려갖고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만약 못했다면 이제 오늘 흔들면서 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못했다면 내일 좀 흔들 수도 있겠죠. 흔들릴 때 조금 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특징적으로 오늘 상한가 같다. 요거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인데 뭐 볼 것 없이 그냥 대장 잡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 다음 2차전지 쪽은 뭐 그 대주주 요건 하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뭐 흔들리는 분위기고 오늘 그 현대차하고 기아가 강했습니다. 현대차 이거
러시아 공장을 14달러인가 팔아버렸죠. 그럼 그냥 보면 몇 조짜리 공장을 14달러인가 받고 팔았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나니까 계속 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비만 나가고 손실이 계속 생기죠. 근데 이걸 14달러에 파는데 2년 뒤에 다시 되살 수 있는 걸 이제 계약을 한 조건을 걸고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전쟁 끝나면 다시 사면 됩니다. 러시아 다시 진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손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그 가동도 못하는 부품을 못 들이고 가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동도 못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팔아버리고 빼는 게 오히려 악재 해소다 이런 느낌으로 러시아 아니고도 지금 현대차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악재 해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대수가 지금 전년치를 이미 넘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현대차가 올라갔고요. 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자동차 관련주 중에 부품주들이 쭉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좀 강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이 정도고, 그 로봇 관련주는 뭐 다른 로봇은 삐리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이 신규주들 밀고 올라가는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밀고 올라가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신규주는 뭐 워낙 또 좋기도 하고 그냥 계속 몇 세가 밀어 올리면 그냥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규 등록한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에러스 머티리얼 이 종목 아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세력이 그냥 밀어 올리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강했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동차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동원금속 가지고 있었죠. 동원금속 자동차 부품주 중에 화신하고 서현이화가 그 좋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올라갈 때 좋아 보였는데 화신하고 서현이하고 좋아 보였는데 이건 약간 조정을 받는 분위기라서 얘 들어가기는 좀 이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날 따라 들어가기 뭐 해가지고 저는 뒤에 동원금속이나 들어가자 이러고 이제 이날 그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였지 싶습니다. 동원금속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100만원씩 잡아갖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해갖고 이제 50만원만 남겨놨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하락할 때 손실 조금 났었고요. 벌었던 거 좀 까먹었고 그 다음 오늘 다시 재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워낙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급등할 때 그냥 안 올라가더라고요. 안 올라가고 꼭 보면 올라갔다가 아닌 것처럼 이날 보시면 표시나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눌러갖고 아닌 것처럼 가만히 놔놓으면 따라왔던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가 싶어갖고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내려가면 그 다음날 쭉 땡겨 올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매수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못해갖고 놓쳤고 여기서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눌러버려갖고 못 잡고 해가지고 못 잡았는데 그 다음 쭉 땡겨갖고 여기까지 샥 논스톱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날 올라갈 때 이익 실현 좀 하고 어제 내려올 때 제가 추가로 잡지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0만원치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 종목을. 아래쪽에서 못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거 이제 그 왜 매수를 했냐면 이 화신하고 서현이하고 아주 강하게 쫙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얘 혼자서 1%밖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빌빌빌거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죠. 화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못 따라 올라가고 지금 얘는 이렇게 하락해갖고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키 맞추기는 해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만원 더 잡아갖고 100만원 만들었고요. 그 다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조금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밑에서 50만 더 잡고 올라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마지막에 다시 잡았습니다. 종가에. 왜냐면 다시 쭉 밀려버릴까봐 여기쯤에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아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동원금속은 다시 100만원 맞췄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한번 꺾고 한번 누르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재차 누르는 것보다는 매물이 좀 있긴 하지만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이 종목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털어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데 일단은 수익이 났으니까요. 일단 그 100만원 그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요
독감 부분 해가지고 제가 국제약품을 한 120만원대인가 가지고 있었고, 한국파마 75만원, 위더스 제약 75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건 아침에 바로 정리했습니다. 위더스 제약하고 한국파마를. 왜 그랬느냐 하면, 위더스 제약은 11,100원에 팔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죠? 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11,100원에 팔았습니다. 위더스 제약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그걸 보합해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팔아버린 이유는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요. 시장이 좋으면 우량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독감 이런 거, 돼지열병, 독감 이런 쪽은 안 먹히거든요. 돈이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거 감기가 문제가 아니거든. 시장이 막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 좀 막 올라가면 거기 사러 가려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팔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눌릴 것 같아 가지고 이건 바로 정리해 버렸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한국 파마도 아침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쯤에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고 매도해버렸고요. 이건 왜냐하면 2등주기 때문에, 1등주가 국제약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1등주가 국제약품인데 오늘 밀리긴 했지만 위로 한번 올라가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약품 하나만 남겨놓고, 국제약품 하나만, 그러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내려오더라도 수익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대장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자 이런 의미로 국제약품만 남겨놓고 그대로 두고 두 종목은 팔아버렸습니다. 한국팜하고 위더스 제약 이 두 종목은 매도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 조류독감 돼지열병 해갖고 제가 대승미생물하고 중앙백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조류독감 한두 개 생긴다고 해서 지금 닭이 문제가 아니죠. 증시가 급등하면 자동차도 사야 되고 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던지고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할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바로 시간에 걸어서 팔아버렸습니다. 요 대승미생물 있죠. 대승미생물 중앙백신 해가지고 시간에 걸어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본전 가격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이걸 뭘 샀느냐 하면 건설 관련주를 샀어요.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인프라코어 이 두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 100, 요거 100 요렇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현대건설기계는 한 5% 올랐는데 현대인프라코어는 한 2. 몇 %밖에 안 올랐네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왜 매수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차 증시 보면은 캐터필러가, 미국의 건설 장비죠. 캐터필러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돈이 풀리니까요. 그럼 건설 경기 좋아지면 건설 장비가 많이 쓸 것이다 해갖고 올라갔다, 이런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캐터필러가 올라갔는데, 캐터필러 올라가면 국내에서 캐터필러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가 진성TEC입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이건 또 찾기가 조금 그런 게, 이건 캐터필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내 건설 회사 중에 그나마 제일 탄탄해 보이는 회사가 뭔가 해서 보니까 얘 두 개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두산바켓이 제일 강하긴 한데 얘는 조금 찾기도 좀 그렇고 해서 워낙 빠르게 막 움직이고 그래서 얘는 포기했고, 일단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인프라코어 이 두 종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건설기계는 한 5% 올라갔는데 현대인프라코어는 조금 약했습니다. 약간 아쉽긴 한데 일단은 요 두 종목을 조류독감 포기하고 안 올라가지 싶은 건데 던져버려야 되죠. 던지고 이쪽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갈아탔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어제 장 끝나고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에. 이 왜 올라갔냐면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급등하면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가 땅 위에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죠. 이거 땅 밑으로 집어넣으면 그 위에다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생기고 깨끗해지죠,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특별법에 갖고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어제 시간에서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한가 들어갔고, 시간에서 한가 들어가니까 점으로 해갖고 또 갭으로 뜨기 시작하죠. 떠서 시작하는데 왜 이쪽은 안 들어갔냐면, 이 종목들은 좀 부실합니다. 테마긴 한데 이건
실적도 거의 뭐 별로 없고 뭐 그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철도 지하 공사 한다 그러면 이 특수건설 같은 거는 특수 장비 있잖아요. 땅 밑에 막 파고 하려면 그런 장비가 들어가니까 이 뉴스 나오면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땅 밑에 파고 하려면 무슨 그 장비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그 경부선 지하 하니까 자동으로 그냥 대장 유압 그 이제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하고 그 다음에 동아지질 뭐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갭으로 뜨는데 갭 뜨는 종목들이 대체로 밀립니다. 다 털어먹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혜택을 본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경부선 철도 밑으로 까는데 이 회사들이 쥐꼬리 많은 회사들이 뭔 수익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건설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회사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캐터필러도 올라갔는 데다가 저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못 올라가고 뒤로 좀 밀린 거는 경부선 지하 이래가지고 뭐 특수건설 이런 게 갭 떴다가 밀리니까 이거 뒤로 가니까 얘들도 그냥 지금 뒤로 따라가면서 조금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캐터필러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외국인도 지금 매수를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아버려서 많이 못 올라갔네요. 기관은 좀 샀는데 현대건설기계는 둘 다 샀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이니까 좀 길게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오늘 그 신규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방송 길어진다. 자, 그래서 잡았고요. 그 다음 그 동원금속 설명드렸고 국제학금 됐죠. SY는 오늘 그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 아마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그 자꾸 눌리는 거 여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그 본능적으로 그냥 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 보면 계속 밀리더라 싶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던져버리는. 거기다가 또 이 종목은 그 신용이 거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많다 보니까 좀 올라가다가 안 올라간다 싶으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능적으로 던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쭉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못 가면 슬금슬금 팔기 시작하면은 이거 또 내려가는구나 싶어갖고 이제 습관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 볼 게 아니고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다 상승하고 있고 SY는 원래 태양광 업체입니다. 태양광에다가 머줄 쪽이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길게 가져가는 의미로 100만원 안 건드리고 오늘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꼼짝도 안 하는 종목입니다. SY 그대로 가지고 있고 100만원요. 그 다음 이 스맥부터 먼저 할게요. 스맥은 그 제가 전번에 그거 때문에 잡았죠. 배터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 뉴스 떠갖고 며칠 이때 잡았습니다. 이때 잡아가지고 현재 스맥이 한 5% 정도 오늘 추가로 조금 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200만원 잡았다가 일부 팔고 이게 많이는 못 남겼어요. 오늘 하도 막 눌러 사가지고 일단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스맥이 한 13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펫배터리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조정받고 위로 올라갔죠.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통 한 4일 정도 내일쯤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또 워낙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잡았고 이건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13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동호 관련주입니다. 시간 조금 길어서 그렇지만 할 만도 해야 되니까요. 태평양 물산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50만원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여기서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눌리는 바람에 여기서 50만원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땡겨 올려갖고 여기까지 가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얘를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150만원치를 더 잡았어요. 그래서 200만원을 맞췄습니다. 원래는 300만원씩 더 잡았는데 이건 오버했다 싶어갖고 100만원 다시 샀는 가격에 팔고 현재 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눌려버렸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이걸 왜 잡았냐면 어제 뉴스를 쭉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거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는 부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었단 말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쳤어야 하느냐 이런 이제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국민의힘 아직 멀었다. 경험 없어서 안 된다.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면
내가 공천 못 받을 것 같다. 이거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되고 나면 내가 우리 편이 좀 불리하니까 못 오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쪽에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마 거의. 그래서 자기 이권에 맞춰갖고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 들어가면 국민의힘 안 됩니다. 꿈 못 깹니다, 저. 그래서 왜 제가 다시 샀느냐 하면 기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 그 부분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의논 그 회의를 하는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시켜서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길은 처음에 누군가 아주 표현이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 그 길을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해석을 하자면 내가 경험은 없지만 누구나 다 처음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거기를 잘 닦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구나 이 정도 말 들었으면 국민의원들이 아무리 머리가 안 좋고 자기 이권을 하더라도 이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도 처음이지만 해보겠다고 이 말을 돌려서 말한 거죠. 이랬으면 그냥 만장일치 해갖고 추대해갖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만장일치 안 되고 반대하고 막 찌그러지면 국민의힘은 포기하면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냥 없애보면 됩니다. 근데 망하기 싫으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추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여기다가 비중을 확 실었는데 못 올라가더라고 이게. 와이드 플리닛 이 종목만 계속 지금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또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눌렸다 갔는데 이게 너무하죠 지금.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3,0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배 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만 계속 몰려가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상홀딩스가 그 다음이죠. 이게 이어도 이제 여튼간에 이정재 씨하고 연결되는 이쪽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만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동창 관계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자신있게 매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외국인 돈을 여기서, 한, 15만 주인가 아침에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매수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 있는 외국인은 진짜 외국인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거, 모건이지 싶은데요. 제피 모건이지 싶은데, 이거,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보여집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실력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단토치입니다, 얘들. 그러니까 아침에 얘들이 한 15만 주 정도 샀는데 못 올라가고 밀리잖아요. 밀리면 물렸다 싶어가지고 손절해버린다고 오히려 손절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13만 5천 주 매도로 나오죠. 그냥 15만 주 샀는데 마이너스 13만 주랑 28만 주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여기서 손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손절도 합니다. 보면 태평양 물산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이때 100만 주인가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샀다가 그 다음 손절해갖고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게 물려가지고 계속 손절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때 얘들이 지금 방향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걸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 쪽으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총선은 출마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재료 노출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와이드 플리닛 이 종목부터 해가지고 대상홀딩스 이쪽으로 해갖고 재료 노출하고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안 올라갔으니까요. 총선 출마할 때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보고 오늘 이거 200만 원은 비중 50만 원 가지고 있는데서 150을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고 현재 200만 원 좀 승부 걸듯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시장 좋을 때는 잘 못 갑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우량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리독감이나 독감, 폐렴 이쪽하고 같죠. 이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나 이런 감기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못 올라가고 좀 밀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약간 승부를 좀 건다는 느낌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양이 안 차가지고 한 종목을 더 샀습니다. 한국 수출 포장인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잡았나 싶긴 한데 한동훈 관련주 중에 그 다음 못 올라간 종목을 쭉 찾다 보니까 한국 수출 포장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고 동문 쪽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 게시판 고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잡았냐면 이 눌렸다가 오늘 그 올라갔다 눌렸다가 오늘 돌리는 느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요거 하고 그 태평양 물산하고 두 개 다 한번 잡으면 괜찮겠다. 요것도 지금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주봉으로 봐도 요거 급등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얘를 잡기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밀고 올라가길래 자꾸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제 120만원까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도 잘 안 빠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건 그 외국인도 지금 그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관련주 쪽으로 해서 테마가 형성되면 급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종목도 한 12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정치 테마주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내일쯤 급등을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분위기 이렇게 잡아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못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가지고 지금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 경험 많다는 그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험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가 전부 다 자기 밥그릇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건 생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신함이 없다고요. 안 찍어주고 싶다고 지금.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르단 말입니다. 국회에 출석해갖고 더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당 의원들, 쟁쟁한 의원들이 막 공격하는데 그걸 아주 간략하게 짧게 딱 잘라가지고 아주 명료하게 딱 전달을 합니다. 한 방에 뒤집어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야당의 그 수많은 공격을 한 방에 해결하고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을 못 이끈다. 이건 한마디로 내 밥그릇 챙기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하면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차기 대권까지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 있다. 이 딱 구도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사받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입니다. 검찰과 범죄인 이런 느낌의 구도가 잡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뒤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밀릴지 몰라도 다음 대권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너무 길게 얘기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런 놈도 정치 얘기한다고 또 막말하기 싶은데 일단은 이 종목을 샀다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태평양 물산 200에다가 한국 수출 보장 120 이렇게 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을 대강 다 한 것 같죠.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